예, 반갑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소개된 것처럼 부산대학교에 오랫동안 있다가 지금 부산대학교 명예교수로 있고 그리고 현재 부산 분권혁신운동본부 사임대표로 있습니다. 이게 뭐 이름이 분권혁신운동본부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뭐 이름 속에 뭔가 담으려 하니까 뭐 그리 된 것 같은데 분권은 밖으로 지역의 주체적 입장에서 지역과 시민의 주체적 입장에서 봤을 때 분권은 중앙으로부터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밖으로부터 변화 뭐 이걸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다음에 혁신은 안에 지역사회 내부의 혁신 이제 그런 그래서 분권과 밖으로 분권하고 안으로 혁신하고 뭐 이런 의미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라고 이렇게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제 생각하는 거 현재 하고 있는 거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래가지고 좀 편하게 자유롭게 이야기를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론장이나 대화 공론 문제를 중심으로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주민자치, 지방분권, 지역혁신, 균형발전 뭐 이런 쪽으로 지역 문제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저보다 더 많이 이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뭐 문제제기하면 같이 함께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경숙님 아까 찍히신 것 같은데 김경숙님께서 이게 우리 다시라고 하는 시를 낭송 하나 해주시겠습니까? 네, 잠깐만요. 제가 시를 낭송을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냥 김경숙 대표님이 희망찬 사람인 것 같았어요. 잘못하지만 하겠습니다. 예. 다시 박노해.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사람 속에 들어있다. 사람 속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이 희망이다. 예. 잘 했습니까?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시낭송을 잘하신다면 김경숙 대표님이 스스로 희망찬 사람이고 그리고 다시 희망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 저는 여기에 사람 속에 들어있다, 사람 속에 시작된다, 다시 사람이 희망이다. 이 다시 뭐가 이 세상이 잘 되는 것 같더니만 또 막상 들어가 보니까 잘 안 된다. 그때 어디서부터 시작해? 다시 나부터, 다시 내 친구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시를 같이 함께 나눠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주제가 자치분권 지역혁신 실천 전략입니다. 그죠? 자치분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잘 아시는 건데 자치분권이란 자치와 분권의 합성을 하고 볼 수가 있죠. 자치와 분권의 합성을 볼 수 있고 자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역 안에 시민이 지방자치에 참여해서 정책을 바꾸어 나가고 시민의 요구를 반영시켜 나가는 거 이게 이제 자치라고 볼 수 있고 분권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거 이제 그걸 이제 분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분권이라는 것도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말하는 분권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으로
결정권을 이양받는 거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광역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양받는 것도 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치분권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을 쓸 때는 또 이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의 합성으로서 자치분권이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지방자치분권이라고 쓰기도 하고 다양하게 쓰긴 하는데 저는 선흥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으로 시민이 지방자치, 지방정부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이제 자치라고 이야기하고 중앙으로부터 지방 이양하는 것을 분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이 발전하는 지역 사회가 발전하는 정치적인 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치적인 틀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정책 틀 안에 사회 경제적 내용이 사회 경제적 내용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는 지역 혁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정치적 틀과 사회 경제적 내용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보면 이제 이 자치분권은 과 지역 혁신을 그렇게 관점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원래 전공이 경제학입니다. 경제학에서 지역 혁신, 지역 사회 경제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뭐 이런 쪽에 연구를 집중을 이렇게 해왔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거 경제학 해봐야 맨날 흔히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정치적인 틀, 정책이나 정치가 바꿔져야지 여기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경제학의 합리성 논리가만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자치분권 쪽에 연구도 하고 또 정책도 만들어 보고 실천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황한식 하면 자치분권 뭐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제 붙이는 것이 많이 있는데 어떤 연유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자치분권과 지역혁신, 자치분권은 정치적인 틀, 지역발전의 정치적 틀, 지역혁신은 자치분권의 자치분권의 사회경제적 내용 이렇게 하고 여기에 사실은 글자가 하나 빠졌는데 혁신 다음에 제가 자립을 붙이고자 했는데요. 그 지역 자립은 정치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지역의 자립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자치분권 요런 이제 것을 가지고 있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나가는데 그동안에 이 자치분권과 지역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그래서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 하는 것하고 한 측면은 또 하나는 자치분권과 지역혁신 운동 실천하고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실천하고 정책과 운동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제가 2001년도 한국지역사회학회 회장을 하고 그리고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회 회장을 동시에 하면서 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 지역 지식인 선언 해가지고 2,800여 명의 선언을 시작해서 한국 지방분권 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이제 그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자치분권 지역혁신 이런 쪽으로 이제 함께 해왔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좀 성과도 있었지만은 성과라고 한다면 지금 요새 이제 노무현 정부 시기에 세 가지 특별법이 만들어졌죠.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조치법 뒤에 박혀졌습니다만 이게 이제 통과되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분권운동 진영에서 제기했고 노무현 정부가 그걸 접수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하고 저하고 이렇게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저하고 몇 사람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실천에 옮겨집니다. 아까 김윤정님이 하고 여러분이 그 공론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이 근거문을 제시했는데 근거문 제시했지만 움직이지 않고 있더라. 뭐 이런 아까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그때는 당시에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하던가 말건가 해도 진짜 한 게 되었던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일정한 성과는 있었으나 노무현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행정 수도를 이전하고 또한 그 이제 각 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혁신 도시를 만들고 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성과가 있었고요. 또 행정 수도 건설과 관련해서도 대못을 박아가지고 이제 일정하게 발전된 방향으로 왔고요.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지방 분권은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분권과 균형 발전 이걸 이제 양쪽에 탁 끼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분권 부분에 별 큰 성과가 없었다. 이제 분권 부분에 성과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라는 것은 중앙정부 주도형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요지는 뭐냐면 그동안에 한 20년은 2000년도부터 20년, 21년 동안에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펴져 왔고 또 운동이 펼쳐져 왔지만 그렇게 약간의 성과는 있었지만 그래도 본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왜 그랬겠냐? 이게 왜 그랬겠냐? 이제 그 문제의식입니다. 결국은 이제 어차피 법률을 통해서 중앙에 있는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또 이 공공기관도 지방에 분산시키고 법률을 통해서 해야 되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 시민과 지역의 힘으로 시민과 지역에 의해서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되지 않으면은 기다리고 있으면 결국은 안 되더라 하는 것이 지난 20년간의 경험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아마 우리 여러분들 많이 주변에서 이제 이 분권이나 균형 발전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으시겠지만서도 저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저는 어쨌든 내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주민들 속에서 시민과 함께 시민들 속에서 지역 안에서 자치분권과 지역 혁신의 씨앗을 만들고 키워 나가야 자치분권과 지역 혁신의 역량을 키우고 나가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역 안에서 역량을 만들어서 아래로부터 자치분권과 지역 혁신의 역량을 만들고 자치분권 지역 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아래로부터 이것이 정답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문제의식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이제 문제의식은 제가 이 문제의식은 결국 지역사회는 무너지고 있다. 지역사회가 무너져 있다. 요새 흔한 말로 지역이 소멸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역사회는 무너지고 있다. 지역사회가 무너지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지역민들은 이등민이 되어 정치적으로 소외가 되어 있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뭐 사회적으로도 소외되고 있고 지역민은 이제 이런 이등국이 되어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어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무너지고 있다. 뭐 지역사회 무너지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이 다 무너졌는데 결국은 지역에서 이제 양질 일자리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나타나게 되고 특히 대학 같은 게 지역에 있는 대학이 지금 현재 대학 입학 성적이 지역인 대학에서 떨어지고 지역인 대학이 문을 더 많이 닫게 되고 이런 현상 나타나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지금 대학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제 그래서 이 지역이 무너지고 있는데 왜 무너지고 있냐? 왜 무너지고 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저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민주화 체제라고 하는 것은 직선제 민주화였고 또한 중앙집권적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이제 만들어 왔고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중심이었고 그래서 지난 20년, 30년, 87년부터 한 30여 년 동안에
중앙집권, 수도권 일국 집중 체제가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이었고 이제 그 한계가 명확하게 부딪혀 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정치, 중앙집권적 대의민주주의 문제나 제왕적 대통령제가 이렇게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지역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데서 아무런 대답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경제가 추락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이제 2002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 지역 지식인 선언하면서 저희 이제 이 나라 지식인들이 나서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답이라는 정답은 그렇게 했으나 그리고 정부 당국도 그렇게 정책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또 펴왔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나 또 거기에 정책과 함께 결합되어 있었던 운동 이것이 중앙집권적 정책이나 운동이 국가주의적 한계를 갖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시 생각하는 그랬으면 조금만 해주긴 했지만 미복은 해줬지만 실제는 아닌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는 말하자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나 운동의 국가주의적 한계를 벗어나서 시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그러한 분권과 지역혁신 운동,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 생각을 그게 이제 두 번째 제가 정책과 운동의 국가주의 한계라는 문제의식이 있고요. 세 번째는 또 문제의식 속에 넘겨주시면 예. 그 이제 세 번째 문제의식은 자 이와 같이 지방분권 균형발전 계획 의제가 대두됐으나 정책이나 운동은 국가주의적 한계로 말해서 실패했다.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다. 그런데 뭐 전혀 없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없다는 건데 근데 이제 대체로 요새 뭐 자치분권 2.0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서 2.0 시대라는 게 새로 키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게 자치분권 2.0 시대를 이야기할 때 뭘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자치분권 2.0 시대라고 이야기할 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두고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자치분권 2.0 시대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그 지방자치법 개정 전부 개정안 속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기본적으로 제약된 똑같이 하나도 제한되어 있는 게 변함이 없고, 그리고 주민자치의 조항만이도 구현되지 못했고 뭐 그런 상황인데, 다만 늘어난 게 있다면 뭐냐면 그 지방의원들의 보조하는 인력들을 줄 수 있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단체자치 쪽은 한 걸음 나아간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자치는 나아간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국가주의적 한계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운동이 있었고, 신공항 특별조치법이 특별법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그 특별법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가덕도에 있는 신공항의 운영권 누가 갖고 있느냐, 부산시가 갖느냐, 지방자치단체가 갖느냐, 지역민들이 참여하느냐, 아무런 창의도 하지 않고 오직 공항공사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공항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그런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인천만 해도 인천 공항공단이 독자적으로 서 있어도 별건 아니지만 독자적으로 되는데 부산은 그런 것도 없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되는 것처럼 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결국 국가주의적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는 길은 뭐냐? 사는 길은 결국은 지역이 독자적으로
자치분권 도시를 만드는 거, 그리고 지역 혁신 도시 체제를 만드는 거, 뭐 이제 그게 지역 스스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 자치분권 지역 혁신 도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기본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없이는 지역이 사는 길은 일시적인 미봉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대. 뭐각 지역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 다를 것입니다. 이게 연초에 수도권도 또 생각 또 좀 다르고 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제가 이제 그럼 이걸 이제 전략적으로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결국은 시민 리더십, 시민사회 리더십과 지방자치 리더십을 육성하는 그래서 시민 리더십과 지방자치 리더십을 육성해서 이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그 네트워크의 강화를 통해서 지방자치 권력 또는 시민사회의 여러 가지 힘들 이런 것들 보다 민주화시켜 나가는 그런 쪽으로 이제 저는 방향을 잡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틀담의 사원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노틀담 사원의 밑에는 넓은 광장이 있고 그 광장에 시민들이 너일고 그 다음에 위에 타워가 이렇게 있습니다. 타워는 위계적 권력, 수직적인 위계적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광장은 수평적인 시민들 사이의 네트워크, 시민들이 노닥거리는 것입니다. 광장과 타워 이런 이제 관계라고 이제 봐지면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하는 것은 시민 정치와 지방자치 리더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광장의 역할을 좀 강화시켜 나가고 그리고 이들이 한편으로 지방자치에 진출하고 그래서 지방의원이 되고 구청장이 되고 그다음 또 다른 한편으로 시민정치 리더가 돼서 그래서 이제 지역에 있는 권력을 보다 민주화 유연화시켜 나가고 그리고 민주화 유연화시켜 나감으로써 다시 시민정치력과 지방자치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이런 소위 선순환 전략을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방자치와 시민정치를 지역이 주도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지방자치와 시민정치를 강화시켜 나가는데 역시 이제 핵심은 시민 리더십과 그다음에 지방자치 리더십을 강화하고 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포커스가 이제 두어져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 결국은 이제 이것이 광고한 시민이 참여하는 운동이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광장이 광장답게 되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겠느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광장에서는 서로 사이 교육도 이루어지고 되고 서로 정보도 교류되고 한데 거기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느냐 공론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론장을 통해서 자치분권과 지역혁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보다 광고한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 주체로서 나아가고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제가 공론장 문제에 대해서 애당초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제 이런 데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문제의식은 이런 정도 몇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치분권 정책, 지역혁신 전략, 자치분권과 지역혁신 전략 둘러싼 여러 가지 어떤 입장에 설 것인가 쟁점과 논점이 상당히 아주 치열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잠깐 좀 정리를 우리가 자치분권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또 지역혁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논점을 분명히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중에서는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신 분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논점은
자치분권 전략이냐 아니면 지역혁신 균형발전 전략이냐 어느 게 우선순위에 둘 것이냐.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틀을 결정권 정책 결정권에 중심을 둘 것이냐 아니면 결정권이 어디든지 간에 균형 발전하는 게 이제 지역의 여자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든지 또는 당시에 그 경제부처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균형발전 우선주의입니다. 지방분권보다는 균형발전 우선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렇고 지금 그 뒤에도 이어서 보면 분권을 얘기는 하지만 되게 이렇게 전국 가까이 있는 쪽 사람들은 균형발전 정책 이쪽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자치분권을 강조하느냐. 근데 그동안에 이제 한 20년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 보면 결국은 지방은 지금은 아까 지역은 소멸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지역은 지역사회에 무너지고 있는데 왜 무너졌냐? 따지고 봤을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결국은 분권은 되지 못하고 일부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거기라도 손에서 그게 어디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분권이 이루어지고 분권이 이루어지면 지역의 그 자율적 발전 역량이 성숙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결국은 중앙정부 돈 따먹게 하는 걸로 이제 가고 말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 연계가 돼야 됩니다. 다 연계가 돼야 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자치분권 없는 지역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결국 중앙집권 체제가 계속해서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그런 지금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시, 부산이라든지 연천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도시에 관심을 중심을 둘 것이냐, 국가의 중심을 둘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자치와 분권, 자치분권 지역 자립 도시를 만드는데 우리가 또 도시에 우리 관심을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가 주도하는 자치분권 국가 균형발전 정책 여기다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하는 혁신 균형 국가에 관심을 두십니다. 국가냐 도시냐 저는 그동안에 우리는 국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문제를 봐왔지만 결국 결국 중요한 것은 각자 자기 지역의 관점에 충실한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이 주도하는 자치분권 지역 자립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이쪽에 포커스 두지. 그래서 저는 이제 지방분권 국가를 만들겠다고 이제 그 힘을 보태도 생각을 해오다가 최근에 와서는 분권 국가가 아니라 분권 도시, 자치분권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가령 제가 살고 있는 부산을 어떻게 자치분권 도시를 만들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같이 함께 동지로서 같이 일을 해야 될 것만 같고 그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문제에 전부 다 관심을 가지면서 그래서 자치분권과 지역 혁신의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하게 되고 그래서 엄청난 일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종래는 국가의 뭐 헌법 개헌 문제라든지 국가적인 아젠다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국가가 뭔가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별로 갖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자기 지역에 거점을 두고 국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주민자치 전략이 우선이냐, 지방분권 전략이 우선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정말 오래된 논쟁이고 이게 시민사회단체가 상당 대부분 보면 주민자치활동 이쪽에 집중을 하고 있지 지방분권 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분권 운동한다는 사람들은 주민자치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이 주체 사람이 분리가 되고 정책도 서로 연계가 되지 않고 사람과 정책이 서로 분리가 되어 버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주민자치 전략과
지방분권 지금 상호 연계되어야 할 것인데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 힘이 나와서 주민자치도 힘이 안 나오고 주민자치도 분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힘이 안 나오고 지방분권도 좀 자치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힘이 잘 안 나오고 이런 지경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을 두 가지를 잘 모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가령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의 결정권이 예를 들면 일자리에 대한 결정권이 일자리 결정과 재정이 지방자치단체 내려왔다. 지방정 왔다. 예, 그랬을 때 주민자치가 발전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것은 지방정부에서 일자리 정책이 바로 주민이 주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주민자치에서 주민에게 기속되는 효과를 가져오긴 하겠지만 만약에 주민자치가 발전되지 않으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또 그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주민에게 기속 효과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자치가 제대로 돼 있을 때 이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면 그 지방분권의 효과가 그 지역에 효능감을 많이 갖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문제가 사실 논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제 뭐 그 주민자치가 발전되지 않고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면 그 권력과 돈이 지방으로 오면 지방에 있는 유지들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것이지 주민에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하는 것. 근데 그 두 가지 중에서도 정말 자치의 기초를 둔 분권이라야 진정한 분권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분권 운동 혹은 분권 정책을 펴고 있는 쪽에서 보면 자치의 기초를 두지 않고 그걸 그대로 가버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게 지금 이제 오늘 우리 공론장 문제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결국 이제 그 사회적 대화나 공론장이나 민주적인 협치 방식이냐 아니면 위계제 통치 방식이냐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사회적 대화 공론장 중심의 민주적인 협치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이제 분명한데 이 사회도 실제로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태순 박사님이 다니면 전국 각지에 땀 흘리면서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걸 가만 보면 뭐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다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결국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공론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구의 의원님도 대구에 누구더라? 오세광님 들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지방의회의 문제입니다. 지방의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시민이 아주 불신하는 경향도 많고 또 뭔가 새롭게 젊은 분들이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긴 한데 어쨌든 이게 의회를 기본적으로 의회 역할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시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지방의원, 시민 대표형 의회이냐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감사라든지 또는 조례를 제정한다라든지 시민 대표이나 의회로서 볼 것이냐 아니면 시민이 의회라는 것은 시민 참가, 시민이 정책 형성에 참가한 것. 원래 의회라는 것은 정책을 만드는 것이고 그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이제 집행부라고 본다면 의회는 이결기구인데 이 의회라는 이결기구에 이제 그 정책 형성에 시민이 참가하는 그것에 중심을 둔 의회, 시민 참가형 의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대표 없이는 과세 없다. 이 대민주주의 맹지죠. 대표 없이는 과세 없다. 뭐 이런 것이 시민 대표형 의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요새 이제 시민 참가의 의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시민과 소통이 없으면 대표 아니다.
소통 없는 대표는 대표 아니다. 시민과 함께 하자는 대표는 대표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일본 같은 데서 보니까 이게 지방의회와 관련된 의회개혁에 관련된 제가 책들을 좀 보면서 많이 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시민 대표형의회와 시민 참가형 의회가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시민 참가형 의회가 제 기능을 할 때 대표형 의회도 정말 아주 근사하게 돼가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자치분권 정책, 자치분권이나 균형발전 정책이 왜 잘 안 되냐? 조금은 되긴 하는데 왜 제대로 잘 안 되느냐 하는데 이것은 국정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그렇다. 국정 우선순위 뭐 문재인 정부 시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이전 시기도 그렇고 항상 국정 우선순위 특히 문재인 시기 정부 시기는 더해 국정 우선순위에서 자치분권이나 균형발전 항상 우선순위가 높았습니다. 가장 높았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을 집행할 때는 밀려버리는 뒤로 밀려버리고 그래서 큰 효과가 없는 이제 이런 것인데 그래서 이 국정 우선순위의 문제이냐 아니면은 지역과 시민이 주체적으로 주도하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냐 이 두 가지 동전의 양면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역과 시민의 주체적인 추동 역량이 부족하니까 국정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국정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 밀린 것은 추동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아까 춘천에서 이야기한 여러분들이 뭐 많은 건의문을 했는데 건의문이 자물자원이 제대로 이렇게 소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밀리고 있는 것이요. 밀리고 있는 것인데 그 밀리고 있는 원인이 이제 뭐 이쪽에 추동 역량을 좀 더 지혜로운 추동 역량이 더 필요하겠죠. 그렇게 관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거버넌스와 주민운동, 시민사회 결사체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민관 협치 체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많은 거버넌스 협의회가 뭐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협의회가 실제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걸 잘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내용은 결국은 이름은 민관협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실제로는 관주도인 경우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뭐 민이 조금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문자 그대로 수평적인 의미에서 민간 협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은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민간 협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시민에게 권력을 주는 것이죠. 분권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분권 권한을 주는 이런 분권하고 또 다른 하나는 관이 민에게 원래 민의 것이지만 관이 민에게 그 소정의 힘을 부여하는 것, 그 민관 분권, 관민 분권이라고 하고 이제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제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많은 걸 보면서 이 거버넌스 때문에 민관 협치라는 이름 때문에 실제로 주민운동이나 자치자체 결사체 시민사회 결사체 역량이 약화되어 버리는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결국은 민관 협치가 진정한 수평적 협치 민이 힘을 받는 그런 협치가 되려고 하면 뭐가 되어 있어야 된다? 주민운동 시민사회 결사체가 발전되어 있어야만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세월이 오늘 밤 새우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제 그냥 읽어야 되겠다. 뭐 그렇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설명한 걸 가지고 이제 생각하면 편하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지역과 시민이 주체가 되는 자치분권
지역 자립 도시의 비전과 전략을 정립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동네를 어떻게 앞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우리 동네, 우리 마을의 발전의 비전과 전략가 있고 거기 밑에 이제 계획이 있고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비전과 전략이 달라지면 그 좀 다 뜯어버리게 되고 이런 것이 되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비전과 전략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지역과 시민주체의 자치분권 지역 자립 도시의 비전과 전략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침판 없는 어떤 항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 결국은 비전과 전략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나침판 없는 항해와 같다. 근데 이 비전과 전략은 누가 어떻게 할 건가? 시민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비전과 전략을 만드는 것. 지금 보통의 경우는 비전과 전략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비전 전략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들, 기획실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나중에 선포식만 같이 하는 이거는 이제 비전과 전략을 함께 만들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저는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중앙집권적, 수도권 집중적 체제 하에서 살아가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자치분권과 지역 자립도시라는 비전을 앞세우고 그 비전 하에서 전략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것도 시민이 함께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 두 번째, 주민자치, 자치분권, 지역혁신, 시민주체 리더십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민주체 리더십, 시민적 관점에 충실한 리더십을 관점하는 게 육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이 주민자치 자치분권 얘기했는데 좀 용어가 많이 헷갈리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 용어가 헷갈리고 많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또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가 모여서 주민자치회 협의체가 있는데 협의체, 그건 주민자치죠. 그 다음에 이 자치분권 이거는 이제 분권입니다. 분권 자치가 요거는 주민자치는 자치를 이야기하는 거, 자치분권은 분권인데 분권은 이제 그러니까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자치분권 협의체가 조직돼 있고 주민자치는 읍면동별로 조직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그리고 지역혁신 협의체 등등 이런 데서 시민적 주체 리더십을 육성하는 게 중요하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지자체 중심으로 자치분권 학습 교육 정책 체제를 구축하는 것. 제가 이렇게 보니까 광명시의 경우에는 광명시에서 이제 시민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정말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치 대학의 학과처럼 해서 자치분권과 지역혁신과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과 그 다음에 기후과 이렇게 해서 과별로 이렇게 쫙 나누어지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모집도 정시에 모집을 해가지고 한 2분의 1 정도는 떨어뜨리고 정말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확실하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교장도 있고 부교장도 있고 이러한데 그것도 외부에서 이렇게 모셔가지고 해나가는데 실제 준비하는 걸 봤습니다만 이게 전국적으로 주민자치 제가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심사위원장을 한 15, 16년 해왔는데요. 이제 최근에 와서 이래 보면 결국 주민자치가 아주 효과적으로 잘 발전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주민자치 교육이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또 그리고 맞춤형으로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이 되게 발전되고 있는 그런 이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린 것입니다. 지역 내 다양한 자율민주공익 시민교사체 연대 역량을 강화하는 것, 시민정치 네트워크 파워를 강화하는 것,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이거 좀 넘겨주실래요? 예,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결국 자치분권 혁신자의 지역 발전 전략의 실천 과제 내지는 실천 방향으로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섯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광역지자체 차원,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속적인 대화 공론 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래서 대화 공론 시민사회 운동 전략을 펴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한국 공론 포럼을 중심으로 해서 박태선 박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공론장 운동이 주민 공론장이 활발하게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좀 이제 체계적으로 보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공론장, 기초지방자치 차원에서의 공론장,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대화 공론장에 지자체는 대화 공론 정책을 갖고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정책을 요구하고 제시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대화 공론을 하는 시민사회 운동 전략을 펴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분권혁신운동본부는 지난번에 부산 광역지자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 대화 정책, 대화 공론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이냐, 내년도 지방선거 시기에 대화 공론 정책 의제, 대화 공론 정책을 뭘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같이 한번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때 최한용 위원님께서 이제 제시한 게 대화 공론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쳐해 나가서 자치분권을 추진해 나가는 소위 시민 입법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당면 과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화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버넌스, 아까 말씀드린 자치분권 거버넌스, 지역혁신 거버넌스,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그죠? 자치분권 거버넌스는 기초 단위의 이제 주민자치회, 또 주민자치회 협의체, 그 다음에 자치분권 기초지자체 자치분권 협의체, 그 다음에 광역 단위의 지역혁신 협의체 등등, 이렇게 거버넌스 체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체제가 다양한 사람들이,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함께 모여서 서로 교류하고 토론하고 학습하고 문제 해법을 찾고 하는 이런 정말 본래 혁신 방법대로 이렇게 해나가는 쪽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럼 쇄신해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참 아이러니를 느끼는데, 우리나라의 각종 자치분권 거버넌스나 지역혁신 거버넌스가 보면 그러니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국가 자치분권 문제는 대통령 산하에 있는 자치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대통령 산하 자치분권위원회, 거기는 가보면 적어도 60명 내지 70명 이상의 거기에 인력이 맨파워들이 있다입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 가보면 맨파워가 하나도 없어요. 뭐 일부 부분적 한 몇 명이 있거나 말거나.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가보면 위원회가 중앙정부가 일을 다 하고 지방에는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요. 제가 스페인을 가서 지역혁신을 연구하면 스페인을 가보니 우리나라 같으면 국가 차원에서, 대통령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자치분권위원회라든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냥 연락하는 사람이 있고, 어디에 와 있느냐면 바르셀로나라든지 각 도시에 전부 다 자치분권 거버넌스 인력들이 그거 다 와 있어요.
현장 중심으로 싹 바꿔야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만은 이제 조금 사실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중의 위기에 처한 지역대학, 지역교육체제의 혁신 이런 게 있습니다. 이중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역사회가 무너지고 있고 거기다가 대학이 무너지고 있고 지역의 위기와 대학의 위기가 같이 동시에 결합되어 있는 지역대학의 위기, 지역교육의 체제 위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대학이라는 것이 지역혁신에 중요한 역할도 해왔는데 지금 다만 대학이 인서울 아닌 이유만으로 지역에 있는 대학은 망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대학이 자체가 능력이 없어서 만들었느냐? 법인 설립 준칙주의에 따라서 많이 대학이 설립되게 만들고 그 정부가 그렇게 해놓고 이제 지금 대학을 줄여야 한다 해가지고 과감하게 이렇게 줄이고 이런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지역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의 지역 혁신에 사실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해야 될 것이고 한데 이것이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혁신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일자리도 제대로 잘 만들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지역에서 초중고 대학을 놔봐야 일자리가 없으니까 갈 곳이 없고 또 인서울 하고 뭐 이런 구조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사로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한 얘기거든요. 지역 교육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국 각 지역에서 그 교육을 초중고 교육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홍익 인간의 목적이 있습니까? 교육 어디 목적이 있죠? 전부 서울에 있는 대학 가기 위한 인서울 하기 위한 스카이 대학에 보내기 위한 초중고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 목적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현실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이제 우수한 인재들이 다 서울로 빠져나가고 젊은 인재들이 빠져나가고 그 지역에서는 단순 재생산도 안 되는 이런 구조를 가고 있고 큰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 교육 체제도 사실 지역 대학 문제만 일반 지금 초중고 교육도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완전 본말이 전도돼 버린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대안으로서 이제 생각하는 것은 결국 이제 지역 거점 글로벌 명문 대학을 육성하는 거, 대학이 선도하는 지역 혁신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거, 그다음에 그 지역의 시민을 키우는 풀뿌리 지역 교육을 강화하는 것. 좀 추상적으로 들리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좀 더 하나하나 좀 더 뜻이 있는 얘기고 실제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시민을 키우는 풀뿌리 지역 교육을 이제 이게 되면 자치분권에 대한 교육을 이제 지역 조금 이렇게 초중고 정규학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쪽도 있고 시끄럽게 하고 있죠. 어쨌든 이 문제를 하루아침에 뭐 풀을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해서 정말 지역이 사람이 사는 듯이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홉째 제가 얘기한 것은 결국은 이제 이 개별 분산적으로 많은 영향들이 흩어져 가지고 있는데 이걸 연계하고 통합시켜 나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거하고 이게 결국은 효과가 있냐 없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적어놓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대화 공론장 뭐 이런 운동 이거는 이제 뭐 공자 앞에서 제가 뭐 여러분들 문자로 써야 되니까 참 좀 뭐 조심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제가 몇 마디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자치분권 대화 공론장이 점차 활성화되는 경우 특히 주민자치회 전환을 계기로 해서 마을 의제를 만들고
또 나날의 자치 계획을 만들고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 주민공론장이 굉장히 크게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 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학생 주민총회, 원탁 토론 등등 다양한 주민공론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론장을 통해서 주민의제가 도출이 되고 그렇습니다. 전국에 3,500개 읍면동 가운데 626개가 지금 주민자치로 전환되고 있는데 주민자치 전환되면서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주민총회 과정을 공론장으로서의 주민총회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해서 공론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 자치분권 대학 공론장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 저는 엄청난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누가 이거 이렇게 하라 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동안에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활동이 이루어져 오면서 결국 공론장을 통해서 시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시민 참여의 말을 위해서는 결국은 공론장, 주민총회 이런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뭐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대표성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주민의 대표성을 보충하는 의미에서도 주민총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에 도봉구 방학동 주민자치회가 주관해서 한 주민총회 그 자료가 있는데 나중에 시간 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이거 안 되겠네. 나중에 따라면 제가 이게 그 화면 공유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주민총회 준비 과정이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데요. 그러니까 우선 그 두 가지 과정인데 마을 의제를 동네 의제를 만들어 가는데 동네 의제를 만들어 가는데 이제 주민총회를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마지막에 그 마지막에 그 예산안 작성 의제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과정이 엄청나게 그 아주 치밀하게 하는데 이게 전부 시민이 참여해서 만든 누구 전문가 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니고 시민 참여하는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지고요. 요거는 지금 현재 마을 의제를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다음에 의제 발굴 사업 있고 그다음에 주민총회를 준비해가지고 마지막 투표하는 과정까지 해나가는데 제가 이거 참 보면서 야, 이 동네 단위로 주민자치 단위로 새로운 민주주의가 형성되고 있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제 아직은 이게 그 부분적이지만 대세를 이루는 건 아니지만 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건 틀림없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지방 의원님들이 이제 부산에서 김명세 의원님도 계시고 대구에 의원님도 계시고 의원님도 몇 분 계시는데 지방의회가 자치분권 정책 공론장, 지역혁신 정책 공론장으로서 지방의회가 새롭게 재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광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발전적인 방향을 보여주고 있고 기초도 부분적으로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어떤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주관했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상설 공론장이 추진돼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사상구, 사상자치분권 포럼, 연제자치분권 포럼 등등해서 상설 공론장이 지금 추진돼 가고 있고 전국 각 지역으로 보면 상설적인 공론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자생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 우리가 부산에서 이제 제가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부산시나 이제 광역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대화 공론 정책 뭐 의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좀 이제 한 번 더 공론장을 열어서 이 정책 대화 공론 정책 의제를 이렇게 다듬어 갈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공론 포럼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공론장 조례 제정 운동 네트워크입니다. 주민 공론장 조례 제정 운동입니다. 네트워크가 아니라 이거 뭐 상당히 아주 조례 제정을 딱 중심에 두면서 주민 공론장 운동을 지금 펼쳐 나가고 있는데 매우 기대가 많이 되고 또 지금 하고 계시죠. 또 일부 벽에 붙이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서도 어쨌든 큰 흐름에서 뭐 봤을 때 이 공론장 조례 제정 운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간다고 생각하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다 아는 사실이겠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어떻게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주체적 참여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이 포인트를 가지 그냥 하나 조례를 의회 통과에 만든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시민이 주체적 참여하고 시민이 깨어나는, 시민이 참여하고 깨어나는 여기에 포인트를 두면서 하면 이렇게 뭐 설령 나중에 이제 거기서 공론장 해가지고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이렇게 건의서를 전달한 것으로 끝났다 해도 시민이 뭐 참여하고 시민이 역할을 하면 난 그것은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게 그런 차원에서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중시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주민 자체를 중심으로 한 공론장에서 보듯이 조례 제정 운동을 공론장을 통해서 조례 제정 운동을 펼쳐나가는 그것이 중요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주민 공론장을 제도와 유행이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자체 주도형 공론장, 그다음 민간 협치형 공론장, 시민사회 독자의 공론장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시민사회 독자적인 어떤 공론장 운영 지금 뭐 몇 군데에서 이미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적으로 하고 있는 많이 있는데 그 외에 지금 이제 민간 이 협치란 그냥 게 아니고 수평적인 의미에서 민간 협치형 공론장을 조례도 그렇게 만들고 실제로 그에 따라서 운영 사례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공론장 문제와 관련해서 결국 대화와 공론을 운동을 펼쳐 나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문가, 대화 공론 전문가, 대화 공론 리더십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들 사이 네트워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 모든 분에 그렇지만 특히 대화 공론 쪽에 전문가형 리더십을 양성하고 그 네트워크 해 나가는 것. 저희 부산분권에 있는 본부는 우리 박태순 박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거를 이제 가까운 시일에 아카데미를 한번 추진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넘겨주세요. 예. 이제 얘기 끝내면서 결국 앞에서 제가 시를 하나 인용하면서 다시 사람이 희망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남도 아니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들 속에서 시작되고 우리들 속에서 희망을 찾아야 한다.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희망이다 하는 인식을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 이런 좋은 분들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좋은 분들끼리 지속적으로 심층적으로 대화하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가져가는 것이 참 좋겠다. 외롭지 않게 일을 또 재미있게 일을 좋은 친구를 함께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심층적으로 대화하는 그런 리더십 네트워크로 만들어 가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역과 시민이 주체가 되는 자치 분권 혁신, 지역 혁신과 자치와 혁신 그리고 대화 공론 운동의 이 지역과 시민 주체가 되는 그런 사례의 연구를 사례를 좀 발굴해가지고 찾고 같이 함께 연구하고 또 어떻게 함께 만들까 하는 걸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내년도 지방선거와 대선 시기에 대화 공론과 관련해서 자치분권 균형발전 대화 공론 시민정책 아젠다를 어떻게 하고 실천적 추동을 누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이제 당면은 중요한 과제다. 뭐 저희는 나름대로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과제라 생각을 합니다. 이거 왜 나훈아형 리더십이 나온지 모르겠는데요. 나훈아가 15년 만에 외출을 해가지고 그 한 얘기를 가지고 보면 세월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세월의 모가지를 비틀어서 내가 끌고 가려고 하면 맨날 매일같이 똑같은 일 하면 안 된다. 다른 일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꿈도 있고 주대도 있는 그런 나훈아의 리더십 이런 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저 혼자 해보는 소리입니다. 예, 이상으로서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